시스템 개발 및 적용 사례에 대해서 발표 맡은 이현석입니다. 2년 전부터 유진환 박사와 이대 연구를 중심으로 실험실 내 위험성 확인과 평가 및 연구실 안전 환경의 구성에 관한 법률 분석을 통해서 이 시스템을 구성하였고요. 또한 작년에 한국 엔지니어링 협회에서 주관으로 하는 실험실 연구실 정밀 실태 조사에 연구원으로 참석을 하면서 실제로 실험실에서 어떠한 위험성이 있는지 정밀 조사를 통한 그 노하우를 통해서 이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목차는 보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1차적으로 저희가 먼저 이 연구를 하게 된 원인은 99년도부터 99년도에 이 서울대학교에서 폭발 사고로 인해 3명의 연구원이 사망한 사고와 2003년도 항공실험실에서 고압용기 폭발로 2명의 항공연구원 2명이 자객증 허가했던 그런 사고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연속되는 사고들을 일례로 했을 때 피해 상황을 보시는 것과 같이 인명사고가 심각한 중상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폭발 사고가 가장 많은 사고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피해 현황이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여기에는 제가 기술하지 않았지만은 실험 도중의 사고가 아니라서 기술하지 않았지만 작년에 키스트에서 난 전기 누전으로 인한 사고를 봤을 때 당시 소방서 추산으로 3,500만 원 정도의 피해 예산액이 추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실험실 내에 가지고 있는 정밀 기계별 특성상 그 정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약 100배 이상의 재산 피해액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먼저 카이스트 풍동 실험실의 사고 사례를 보시면은 이 실험실에서 이 실험 설비 안에 질소를 연결하는 상황 실험을 진행 중에 이 질소 용기 안에는 질소가 아닌 9.6%의 메탄과 공기가 충전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메탄의 폭발 상하계는 5에서 15%로 이 용기 안에 있던 이 가연성 가스는 완벽하게 폭발 가능성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실험자가 고압 필수로 이 설비에 연결을 하는 중은 완벽하게 체결하지 못했고 완벽하게 체결되지 못한 가스가 밸브를 열과 동시에 노출되었고 이 실험 설비 내에 있는 히터나 여러 가지 다른 점화원에 의해서 점화가 되면서 가연성 가스가 노출이 되면서 폭발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화염은 질소 용기 안으로 역화되면서 폭발 사고로 인해 2명이 1명과 사망과 2명의 중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화면 사진으로 질소 용기가 완전히 폭발된 사진과 이 폭발 사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고는 SK 대덕기술원에서 CMS 스케일을 하는 CMS 실험실에서 반응기를 실험하던 도중 반응기가 있던 자리가 폭주 반응으로 인해 반응기가 폭발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화재 및 그다음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시험동이 완전 전소된 완전 전소되는 재산 손실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실험실에 가지고 있는 잠재 위험 요소는 무엇인가 확인해 봤을 때 실험실에는 유해 위험 설비를 취급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실험실 특성상 소량을 보유하고 있는 실험실 특성상 산업안전보건법에 접촉되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부품들은 안전 설계나 배치를 따지지 않고 일반적으로 실험실 내부에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즉 실험자가 자기 실험에 편안한 동선에 실험을 배치를 하거나 또는 대부분 실험실이 협성 관계로 2중 3중으로 이렇게 실험실을 사용하는 상황으로 즉 위험물이 많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연구시설의 안전 인프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그런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실험실의 안전교육이 미흡되며 또한 안전관리 전문 인력이 없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그 제도적인 받침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으로 통해서 앞에 보셨던 그런 실험실 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겠습니다. 이것은 연구실 안전법에 대한 법적 규제 요소로서 연구 책임자가 그다음에 벌칙과 과태료 등등의
설명한 화면입니다. 그다음에 실험실의 사고 원인을 발생 원인을 살펴보시면은 화학과 관련된 산업일 경우 대체로 화학 물질이 누출됐을 때 약 50% 이상의 사고의 대부분을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전기 설비가 원인이 된 경우는 화재, 화상 등의 이런 화재와 관련된 사고가 90% 이상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외국과 대비를 했을 때 일반적으로 한국이 약간의 더 사고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유리 기구 같은 경우는 다른 데가 더 높게 나왔는데 사실상 유리에 의해서 자상을 입는 경우는 거의 기록이 남지 않는 관계로 제가 예상했을 때는 저희가 더 대한민국이 좀 더 높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실험실 안전관리 체계를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시스템을 짤 것인가에 대해 연구를 한 것인데, 첫째로 실험실 안전관리 방식, 그 정책을 세우고 그 정책에 따라서 저희가 안전관리 매뉴얼을 생성을 하고 이 매뉴얼에 의거해서 각각의 요인들을 실생을 하고 그 다음에 내부 안전검사를 통해서 이 실험 요건들이 실행된 것이 적당히 이루어졌는지 또는 불필요한 점은 없는지 더 추가해야 될 점은 있는지에 대해서 개선사항을 분석을 하고 이 체크된 개선사항들을 다시 매뉴얼이나 정책을 통해서 다시 세우고 그 다음에 이런 순환적으로 지속적인 실험실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하고자 했던 실험실 안전관리 시스템은 크게 6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스템은 MSDS나 화학물질의 입출일 저장량을 관리하고 또한 사고 발생 시 비상대응 시스템과 연구원들의 보건관리 시스템, 그다음에 자체 안전 시스템과 실험 및 교육 훈련 관리 시스템, 그다음에 관리 매뉴얼 등을 작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근데 하지만 저희가 이번에 개발해낸 실험실 안전관리 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6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6가지를 모두 포함했을 때 물론 실험실 안전을 위해서 강력한 툴이 되겠지만 현재 실험실에서 저희가 개발 목표는 실험실에서 실제로 실험을 실습하는 사람들이 위주로 그 시스템을 돌려야만이 그 실험실의 안전성이 향상될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실험실 연구원들의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한번 만들어 본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먼저 실험실 안전관리 매뉴얼을 생성을 해내서 그 실험실 매뉴얼에 따라서 실험 및 교육 훈련 관리 시스템을 개발했고, 또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MSDS를 구축함으로써 실험자들이 위에 화학물질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또한 자체 안전검사 시스템을 만들어서 탑재하였습니다. 먼저 매뉴얼은 보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험실 안전관리 시스템에서 실험 실습 관리 일지와 교육 훈련을 통해서 효과적인 실험 안전관리와 안전의식 향상을 해야 했습니다. 저희가 만든 시스템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가장 중요시하게 만들었던 것이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스템입니다. 이는 실험실에서 연구실 안전고백 원하는 MSDS 구축 방안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어낸 시스템이고요. 자체 검사 시스템은 실험실 안전관리 활동을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개발해서 전산화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실험이 끝난 후에는 자체 점검표를 통해서 점수를 매기고 또한 개선 검증 사항을 입력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현재 이 시스템을 적용한 것이 2군데 실험실에 적용을 해서 현재 계속 리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연구 활용을 하겠다고 허락 맡은 곳이 가요 실험실 한 곳이어가지고 한 곳에서만 사례 적용을 발표하겠습니다. 이 연구 인력은 박사급 2명, 교수님 2분과 그다음에 석사급 1명, 석사과정 4명이 실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곳의 연구 분야는 주로 유전자 조작과 장벽질 발현을 하는 실험실로서 저희가 개발했던 그 5가지 실험 중에서 교육과정 시스템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잘 이용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과정 시스템이 잘 이용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보시는 바와 같이 박사급 2분과 그다음에 석사급, 이분이 석사 위에도 다른 곳에서 연구소를 경력이 있기 때문에
안전 교육이 충분히 받았고요. 그다음에 석사 과정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약 2년 동안 그 교육을 받으면서 교육 수준이 비슷해서 그 교육 관리 시스템이 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잘된 MSDS를 구축함으로써 또한 법에 요구하는 요구 조건을 만들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저희가 자체 감사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된 이 잘된 사례고요. 잘못된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질소 용기 안에 고정 벨트가 없어서 전도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또한 이 부분이 바이오 현재 실험실 사진인데요. 다른 전열기구 같은 경우는 대리석이나 또는 방염 처리가 된 시험 테이프 위에 넣어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렇게 방염 처리가 되어 있지 않는 목재 위에 놔서 파질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대리석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잘된 실험 사례고요. 현재 저희가 개발해낸 시스템은 말씀드렸다시피 강력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실험 실습자가, 즉 대학원생들이나 실험 연구원들이 주체가 돼서 실험을 할 수 있게끔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줄이다 보니까 조금 성능이 떨어지긴 하지만 저희가 계속 사례 연구를 통해서 좀 더 나은 실험실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상.